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제가 매운 청양고추를 먹고 있었는데 동서, 내가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했지. 형님이 제 손에 있던 청양고추를 낚아채 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아유, 인정머리도 없는 것, 그걸 못 먹게 해?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것. 이러며 형님을 노려봤어요. 그런 시어머님과 형님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님은 처음 보던 저에게 넌 성격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우리 첫째 며느리는 성격이 아주 그냥 뭐? 라고 말을 하다가는 순간 멈칫했었는데요. 시어머님은 그냥 대놓고 형님을 미워했어요. 우리 형님 성격이 굉장히 똑부러지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하면 그 즉시 말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항상 못마땅해 했었는데 그냥 대놓고 형님에게 싫은 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형님도 참 대단했던 것이 시어머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시어머님은 그런 형님이 더욱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허구한 날 시어머님은 형님에게 싫은 소리를 했지만 형님은 그저 상관하지도 않고 딴청을 부렸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님과 형님 때문에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형님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그런 형님에게 형님, 그냥 어머님하고 잘 지내시면 안 돼요? 형님은 스트레스 이런 거 안 받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스트레스를 받긴 왜 받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동서도 불만 있으면 속에 담아놓지 말고 어머님한테 다 말해. 그냥 그렇게 있지만 말고 저번에도 어머님 막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형님이 오히려 저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사실 우리 시어머님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그날은 저보고 너는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애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구나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 저는 남동생과 둘이 살아왔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러한 우리 친정 환경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간혹가다 막말을 막 함부로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굳이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입을 꼭 다물어 버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형님은 그 모습을 못마땅해 했었어요. 동서, 할 말은 해야 하는 거야.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은 말이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야. 형님이 다시 힘주어 말을 했고 근데 저는 그냥 머리가 아파서 형님도 어머님 성격 잘 아시잖아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요. 참고 말자 그러는 거죠 뭐. 제가 말을 했고 형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어요. 형님 말이 맞긴 합니다. 저는 형님처럼 당차지도 못했고 불만이 있어도 그냥 꿍하고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과 형님은 계속 투닥투닥거렸고 시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대부분은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당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네 형님이란 인간은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니? 시어머님의 하소연이 시작됐고요. 그렇게 저도 하루하루 지쳐만 가고 있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저에게 왜 전화를 해서 1시간씩이나 형님 험담을 해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시어머님의 말을 다 들어보면 형님보다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어머님의 잘못이 더 컸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제가 같이 형님 험담을 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절대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형님이 겉보기로 보기에는 좀 차가운 면이 있긴 하지만 사람은 진짜 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결혼한 뒤 혼자 살던 동생이 어느 날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했고 저랑 우리 남편이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동생은 병실에 누워 있었고 며칠 동안 검사를 해보던 의사가 저를 보며 혹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나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때 의사의 말이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놀란 채 있었고 옆에 있던 남편이 저기 장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에게 또박또박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을 듣던 의사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다가는 암은 유전이 될 확률이 높은 병입니다. 라는 말을 했고 그런 의사의 말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동생분이 대장암입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을 했고 네? 대장암이요?
우리 남편이 놀란 채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제가 잠시 휘청거렸던 것 같은데 여보 괜찮아? 라며 남편이 저를 부축했어요. 그런 저를 보던 의사가 바로 정밀검사하고 항암치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저 아무 표정도 없이 덤덤하게 말을 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 뒤 저는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잠도 못 잤고 잘 먹지도 못했어요. 이미 엄마의 암투병을 옆에서 다 봐왔었던지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동생은 암투병을 시작했고 정말 고통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런 동생 옆에서 종일 병간호를 했고 착한 남편이 주말에는 교대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과 형님이 병문안을 왔는데 누워있는 동생을 살짝 보고 밖으로 나가던 시어머님이 난 이래서 병원 오는 거 싫다니까. 괜히 내가 아파지는 것 같다니까. 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던 남편이 엄마, 아픈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렇잖아. 저 정도면 암이 집안 내력인 거다. 미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사. 그러니까 너도 당분간 애는 갖지 마. 시어머님이 병실 밖에서 말을 했고 제가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그만 그 소리를 다 듣고 말았는데요. 그 상황이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님의 말을 듣던 형님이 어머님,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하셔야죠. 제발 말씀 좀 조심해서 해주세요. 시어머님에게 마구마구 쏟아내버렸어요. 뭐? 지금 너 시애미한테 뭐라고 한 거니? 얘가 보자 하니까 너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 어디서 시애미한테 그런 막말을 해? 시어머님이 소리를 쳤고 지금 막말을 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동서랑 동서 동생이 친자식이었어도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셔야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형님도 지지 않고 시어머님을 나무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님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가자고. 큰애야 너도 그만 가거라. 아픈 사람 두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 밖으로 나가셨고 제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형님이 다시 병실로 들어와서는 울긴 왜 울어. 지금 동생한테는 동서밖에 없으니까 눈물바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조용히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저는 그만 형님 품에 안겨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형님은 그렇게 한동안 저를 안아주었고 그 뒤에도 자주 병실에 들러서 동생과 제 건강 상태까지 체크했어요. 병원에 올 때마다 제가 먹을 것을 형님이 많이 준비해 오곤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동생과도 꽤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날도 동생이 먹고 싶다는 것을 사서 병실로 들어왔어요. 형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형님 마음 잘 알아요. 라며 제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던 제 동생이 저기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동생이 머뭇거리며 물었는데 여기서 내가 나이가 잘 많으니까 그냥 큰 누나라고 불러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며 형님이 활짝 웃었고 아니 그래도 사돈인데 어떻게 그래요. 동생이 수줍게 웃었는데요. 난 남동생이 없으니까 남동생 하나 생겨서 좋은데요? 라며 망고를 깎더니 자 먹어봐요. 망고 먹고 싶다고 했죠? 내가 완전 싱싱하고 맛있는 거 고르느라 마트 가서 몇 번을 보고 샀는지 몰라요. 항암 치료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요. 라고 말을 하더니 동생 입에 망고를 넣어줬어요. 참 신기했던 것이 제가 뭘 좀 먹으라고 하면 입맛 없다며 잘 안 먹던 동생이었는데 우리 형님이 입에 넣어주면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어요. 그런 형님에게 어찌나 고맙던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형님이 저와는 조금 달랐던 것이 저는 아픈 동생 눈치 보느라 늘 노심초사였는데 형님은 달랐어요. 가끔은 강한 어투로 동생을 야단치기도 했는데 먹어야 해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고. 라며 동생 입에 넣어주곤 했어요. 음식을 먹다가 동생이 토하기도 했지만 괜찮아요. 항암 치료가 원래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놀랄 거 없어요. 라며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형님은 병원에 자주 들렀는데 제가 다 놀랄 정도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줬어요. 남편도 그런 형님을 보며 그동안 형수님 말투가 워낙 냉랭해서 사실 불편했었는데 요즘 보니 형수님 진짜 대단해 보여. 앞으로 형수님한테 정말 잘하려고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 뒤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고 물론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다만 어느 날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설마 네가 해주는 거 아니겠지?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옆에 있던 제 귀까지 들려왔고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제 동생 보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에게 남편도 정이 떨어졌던지 내가 어릴 때부터 느낀 건데 엄마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형이랑 내가 정상인 게 신기할 뿐이야.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에게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는 이번 내 생일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왔고 그런 시어머님에게 참 어이가 없었지만 형님하고 상의해볼게요. 저도 동생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제가 짧게 대답했고 암이 하루아침에 낫는 병도 아니고 그까짓 하루 시간 못 빼니? 시어머님이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상의해본다고요. 근데 아마 저는 못 갈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거기 가서 어머님 생신 축하해드릴 상황이 아니라서요. 제가 딱 잘라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쯤 저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님이 너도 네 형님 따라가는 거냐? 우리 집 며느리들은 애들이 왜 이렇게 싹퉁바가지들이야?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했고 형님 이제 곧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 동서가 뭘 그런 걸 걱정해? 그냥 우리끼리 간단하게 식사나 하고 용돈이나 드릴 생각이야.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이 알아서 챙기는 것 같으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마. 근데 그게 지금 어머님이 전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서요. 제가 눈치를 보며 물었는데요. 뭐?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 와, 진짜 대단하시다. 형님이 한마디를 하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뒤 형님과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뭐라고 했던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생이 퇴원을 했고 우선은 수술은 잘 됐다고 했지만 암이라는 것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을 했기에 남편이 동생을 우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동생은 조금씩 운동도 했고 식이요법도 병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혈색도 많이 좋아졌기에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저 우리의 착각이었을까요? 어느 날 제가 외출에 있었는데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뭔가가 이상하다고요. 동생의 말에 놀라서 집으로 뛰어갔는데 누나, 며칠 전부터 뱃속이 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물었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 말이 뱃속에 복수가 많이 찼다고 했고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했고 의사의 말에 동생이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결국 재발돼서 돌아가셨기에 저는 그런 동생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게 동생은 다시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고 누나, 나 항암 치료 다시 받을 자신이 없어. 그리고 다시 받는다고 해도 완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엄마도 결국 이라고 말을 하며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쯤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그저 눈물만 나올 뿐이었어요. 동생은 점점 병색이 깊어져 갔고 항암 치료 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처음 치료를 받을 때야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힘든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니 겁을 잔뜩 먹은 채 눈물만 흘렸으니까요. 그런 동생을 보며 경준아, 누나가 정말 미안한데 누나를 위해서라도 좀 버텨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친정 가족이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너까지 그렇게 되면 누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누나가 부탁할게. 제가 동생을 끌어안고 폭폭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까지 돌아가신 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 채 살아왔기에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암이라는 병은 동생을 그냥 놔두지 않았고 병이 더욱 심해져 갈 뿐이었어요. 누나, 나 항암 치료 그만 받고 싶어. 동생이 애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동생은 음식을 잘 먹지도 못했는데 가끔 동생이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 저도 그 음식을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녀야만 했어요.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그냥 다 먹이세요. 의사가 즉에 그 말을 하고 갔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비수로 꽂혀버렸고 저는 매일같이 동생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찾아 헤매다녔어요. 물론 어렵게 구해와도 많이 먹지도 못했지만 단 한 입이라도 먹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그런 우리 곁에 항상 형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느 날은 동생이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한겨울이었기에 수박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백화점과 마트에 전화를 했지만 다 팔리고 없다는 말만 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왔던 형님에게 요즘 겨울이라 수박이 많이 안 나오나 봐요.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수박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이 근처를 벗어나기도 힘들고 남편도 회사 근처에서 알아본 모양인데 없다고 하네요. 동생이 며칠 전부터 수박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울먹였고 형님이 그런 저를 보며 나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봐 라는 말을 하고는 돌아갔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형님이 병원에 다시 왔는데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그런 형님에게 형님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제가 물었는데요. 형님이 에코백을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동서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았다고 라며 형님이 에코백을 제게 건넸는데 무엇이 들었는지 묵직했어요. 형님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수박이야 그거. 우리 동네 백화점에 하나 있다고 해서 내가 아침부터 엄청 뛰어가서 사온 거야. 제철이 아니어도 수박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다나 봐. 그래서 금방 소진된다고 하더라고. 몇 개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는 거 제일 싫어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달리기를 엄청 잘하더라. 얼른 가서 먹이자. 형님이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형님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 저도 모르게 형님을 꼭 끌어안고 말았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저 그 말만 되뇌일 뿐이었어요. 아니 울긴 왜 울어. 빨리 들어가자. 형님이 그런 저를 잡아 끌었고 병실로 들어가 형님이 수박을 먹기 좋게 썰어서 동생 입에 넣어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동생이 수박을 입에 넣고는 수박 진짜 먹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수박은 먹고 가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는데 수박 진짜 맛있다.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큰 누나. 동생이 형님을 보며 말을 했고 그 순간 형님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아냈는데 누나들 울지 마. 비록 내 삶이 너무 짧았지만 누나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내가 내내 생각한 건데 큰 누나가 전생에 진짜 내 누나였던 것 같다. 난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동생이 힘겹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은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기 며칠 전 큰 누나 나까지 가면 작은 누나 혼자니까 큰 누나가 작은 누나 좀 잘 챙겨주세요. 나는 먼저 가 있을게요. 둘이 오래오래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봐요. 동생이 작별 인사를 했는데 결국 우리 형님도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렇게 동생이 이승에서 먹은 마지막 음식이 수박이 되었는데 형님 덕분에 그 먹고 싶다던 수박을 먹고 가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유안이 되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형님 부부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줬고 형님의 여동생까지 와서는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비록 동생은 떠나갔지만 항상 옆에서 챙겨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은 동생을 떠나보낸 저에게 어떠한 유리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이지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에게 저도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고 웬만한 일에는 시댁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셨는데 네 동생 그렇게 된 건 동생 팔자가 그런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병든 닭처럼 누워만 있을 거냐? 조금 있으면 네 시아버지 생신인데 네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시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가셨고 잠시 후에 형님이 죽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가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님 조금 전에 어머님이 왔다 가셨는데 아버님 생신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는데요. 제 말 듣던 형님이 생일 어머님은 어떻게 입만 열었다 하면 생일 타령이야? 밥도 잘 못 먹고 있는 사람한테 라고 말을 하더니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아마도 시댁으로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으로 쫓아간 형님이 어머님 생신 못 챙겨서 죽은 귀신 있어요? 생신에 무슨 한이 맺히셨어요? 지금 동서 심정이
어떤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 떠난 사람을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큰애야 왜 그러는 거니? 놀라서 형님에게 물었고 아버님, 어머님이 조금 있으면 아버님 생신이라고 동서한테 생일상 차리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동서 지금 밥도 못 넘기고 있어요. 형님이 울먹이며 시아버님에게 말을 했다는데요. 그 말을 듣던 시아버님이 뭐? 뭐가 어쩌고 어째? 거길 가서 뭐라고 했다고?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누가 생일상 차리래?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 뭐라고? 생일 때마다 그 난리야.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정도면 당신 정상 아니야.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당신한테 눈물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냐? 무섭다, 무서워. 나도 무서워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당신 하는 꼬락서니 보니 내가 아파도 모른 척할 여편네네. 시아버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님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작은애야 미안하다. 나이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닌가 보다. 어쩜 그렇게 철이 없는 것인지 내가 사과하마. 라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쫓겨나서 혼자 사는 이모님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얘, 네가 네 시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라. 네 시아버지가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네가 잘 좀 말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물었지만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다고 아버님이 어디 듣기나 하시나요? 아버님 성격 불같으셔서 저도 무서워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정말 한참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시아버님에게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고 어머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도 아버님과 형님이 항상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해요. 라고 시아버님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시아버님이 네 시애미가 참 말을 꼴소납게 하는데 그래도 큰애가 있어서 내가 안심이 된다. 누가 보면 우리 큰애가 네 시애미한테 못되게 구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내 눈에는 큰애 마음이 이해가 되고도 남는구나. 그래도 너희 둘이서 그렇게 잘 지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다. 시아버님이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형님은 제 식단을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매운 음식을 막 먹노라면 그렇게 잔소리를 했거든요. 덕분에 요즘에는 야채와 과일을 정말 많이 먹고 있네요. 형님이 지나가는 길에 동서, 제철 과일이 몸에 좋아. 우리 거 사면서 동서 것도 좀 샀어. 그러니까 이거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알았지? 라며 딸기를 잔뜩 사다 주기도 했는데 제가 과일을 잘 안 먹는 걸 알기에 항상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참 고맙죠. 물론 가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혼내기도 하지만 저는 형님한테 그냥 고맙기만 합니다. 다 저를 위해 그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형님이 내가 가끔 세게 말할 때도 있어서 동서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동서도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난 동서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형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비록 친정가족은 없었지만 형님에게 의지하며 외롭지 않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이 집으로 돌아오시긴 했는데 요즘은 가족들 눈치 보느라 조용하시네요. 물론 요즘도 가끔 막말을 툭툭 하시다가는 시아버님이 눈에 힘을 주어 째려보면 내가 또 막말을 했지. 이놈의 주둥아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라며 형님과 제 눈치를 보신답니다. 시어머님에 대한 앙금이 모두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서로서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정말 가족이 되어갈 테니까요. 형님, 항상 감사해요. 저도 형님한테 정말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